네, 안녕하세요. 다원과 시대인재에서 언남고 담당하고 있는 윤현재 강사입니다. 우리 언남고 첫 시험 치렀는데요. 어떤 시험이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기말고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출제 비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학 중심의 시험이었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합하면 18문항 정도가 나왔고요. 문법에서는 7문항 정도로 생각보다 좀 적은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경우에 이제 원래 교과서 지문에서 더 양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인 5문제가 나와줬어요. 보통은 한 4문제 정도 이하로 끊어주고 문법이 8문제까지 올라가는 게 기존 언남고의 스타일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어려웠던 문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쉬웠던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가 한 8문제 정도고요. 중전도의 난도가 15개 문제지만 타 학교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는 사실 더 많은 편이었어요. 이 문제들 중에서 이제 어려움을 따지다 보니까 15문제를 중이라고 표기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제 체감 난도는 아이들이 느끼기에 10문제 정도가 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적인 난도가 꽤나 높았어요. 문법도요, 일부러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형 문제를 내줬다는 건 자체가 좀 독특한 지점이었고요. 문학에서는 역시나 낯선 외부 지문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좀 높았죠. 전체 30문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3점, 3점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될 텐데 배점이 아주 낮은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배점이 아주 높았던 문제도 있어서 이런 문제를 틀렸으면 점수가 조금 더 깎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 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시험지를 펼쳤을 때요. 이번 직보 때 다뤘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쉬웠겠다 했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작년 1등급 컷과 올해 1등급 컷이 0.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평균 점수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성은 2개겠죠. 올해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느꼈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난도를 어떻게 느끼든 학교 시험 문제가 정말 잘 설계되었다.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좀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소 쉬웠지만 여전히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저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등급 컷은 2026년 등급 컷이 78.8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전 등급 컷이에요. 25년 1등급 컷은요, 78.9점으로 0.1점이 더 높았죠.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요, 90점대 친구가 전교 1명이었거든요. 올해도 90점대 친구가 전교 1명으로 정말 최상위권의 인원과 중상위권의 인원과 하위권의 인원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매년 언남고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등급의 경우에 작년엔 64.1점이었는데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 컷 상대적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상위권의 점수는 조금 내려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중간고사 세부 문제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범위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화면에 시험 범위가 꽉 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교과서 범위는 시 한 편, 소설 한 편, 그리고 이제 논증 파트였다는 거고요. 나머지가 싹 다 프린트였습니다. 83% 정도가 프린트였고요. 나머지 10% 정도대가 우리 교과서였으니까 여전히 우리 학교는 프린트 비중이 높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활용 문항을 봐야 될 텐데요. 여전히 외부 지문은 문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뭐냐면 작년에 직접 연계 외부 지문이 조금 더 많았고요. 간접 연계도 한 세트 정도가 더 있었거든요. 또 올해는 간접 연계는 2세트 정도, 그다음에 직접 연계가 3세트 정도로 한 세트에서 2세트 정도 외부 지문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부 지문이 줄었으니까 좀 더 난도가 하락하지 않았나 했는데 선택지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적용 문제가 문법에서 확실히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었는데요. 올해는 문법 문제 7문제 중에 4문제 정도가 보기를 읽고 보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암기를 잘한 친구들보다는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 문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학교 스타일을 유지하지만 외부 지문 비중이 약간 감소했다. 이런 지점에서 제가 난도가 조금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난도 상문제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고전시가부터 현대소설까지는 난도 상문제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게 왜 관건이었냐면요. 앞부분에서 시간 조절을 실패하면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포기하면서 점수가 조금 더 달라질 경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볼 때 누누이 친구들한테 말했던 게 뭐였냐면 시간 조절을 실패할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앞부분을 이제 질질 끌다가 뒤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급하게 마킹하면서 좀 본인이 마킹했던 거랑 풀었던 거랑 달랐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 풀지 못하고 찍고 낸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첫 시험이다 보니까 국어 시험을 어떻게 계산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해야 될지 완전히 손에 익지 않았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처음으로 살펴봤으니까요. 기말고사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명심하면서 앞부분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뒤로 빨리 넘겨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서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자료 분석 능력이 조금 더 요구되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서 어떤 지문들이 실제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무려 직본날 그리고 직본날 줬던 테스트 속에 들어있던 지문이 4개 이상이 똑같이 나와줬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였어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풀고 해설까지 해줬는데 똑같이 서바이벌 8의 객관식 19번 문제가 언남고 1학년 객관식 2번에 나오면서 아이들이 저보고 이제 점쟁이를 해야 된다, 무속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연락이 올 정도로 깜짝 놀랐던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6번 문제였는데 요거는 이제 과제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비와 철조망과 관련되어 있는 휴전선 지문이 또 똑같이 나와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지문이다,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간접 연기로 나온 시어에서요, 흰 나비가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우리가 서바이벌 8회에서 나비와 철조망에 나비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요 지문 같이 하면서 나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어가 지문과 비슷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요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인데요. 그 다음 지문은 서바이벌 8회를 주고 서바이벌 9회를 같이 풀자 그랬는데 서바이벌 9회가 원래 지문 어부사시사와 관련돼서 강우사시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언남고 객관식 7번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비슷한 문제를 느낄 수가 있었다. 자, 마지막은 문법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 언남고 이번 문법 문제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지문을 해석해야 됐어요. 순행적 유의마랑 역행적 유의마랑 역행적 유의마의 예외적 상황인데요. 굉장히 지문이 길죠. 근데 제가 서바이벌 7회에다가 타학교 강남 기출에서 되게 깐깐한 순행적 유의마랑 역행적 유의마랑 역행적 유의마의 첫 번째 예외랑 역행적 유의마의 두 번째 예외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역행적 예외의 이제 첫 번째 예외가 리을 탈락이고요. 역행적 유의마의 두 번째 예외가 유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면서 또 다른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 다른 추가적인 상황이 리을의 비음화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까지 다 같이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 지문의 내용이 이 보기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면서 학교는 다르지만 학교생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 문학부터 문법까지 꽤 잘 풀어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말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우리 중간고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년의 경우에 역시나 이때도 범위가 많았습니다. 프린트가 많았죠. 근데요, 우리 이번 중간고사 범위를 보시겠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딱 2배가 늘어났더라고요. 10지문 정도였는데 20지문까지가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2025년 1학기 기말은 범위가 안 그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중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원래 중간보다 기말이 대비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2026년 1학기 기말도 들어갈 수 있는 지문은 정말 적어요. 교과서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지문보다 1.5배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1학기 중간부터 고전시가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 1학기 기말은 고전시가 비중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학기 기말고사는 고전시가가 굉장히 주요 비중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1학기 중간은 현대시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1학기 기말은 고전시가에서 고난도 문제의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는 아마 비슷한 난도로 수특, 수완, 평가원 이런 기출에서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문법은 동일하게 문법 요소가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대비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학교의 특징은 너무 범위가 많고 교과서를 아주 조금 쓰기 때문에 교과서만 가지고 책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나갈 건 전혀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다니고 있는 친구 중에서 진도가 제일 빠른 친구, 진도가 제일 느린 친구들의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학교 진도를 확인하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까지 자료를 다 만들어서 토요일 날 수업 들어갈 때는 그 주에 배운 내용으로 수업을 아주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권의 책이 학교 프린트나 필기를 담아서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주면 복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주 미니 노트에다가 마지막 최종 자료에는요. A쌤, B쌤 나눠서 어떤 범위에 어떤 지문이 있는지 작품의 상황과 표현상 특징과 출제될 수 있는 요소까지 아주 압축된 내용으로 정리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실전 테스트였는데요. 6주 동안에 서바이벌 테스트가 9회 플러스 2회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2회는 과제로 나갔고요. 9회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풀어본 건데 이런 수많은 서바이벌 테스트 경험이 실전에 좀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도 지금 고득점자가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종강주인데요. 저희는 종강을 하고 나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복습을 시작해요. 그래서 종강 때 나눠준 복습 자료와 그리고 이제 직보 때 나눠준 복습 자료가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플러스 학교생 필기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자, 우리 언남고의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올해까지도 계속 제일 많은 친구들이 다녀주고 있고요. 아직 우리 친구들의 성적이 모두 다 집계가 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반에 지금 80점 넘은 친구들이 약 1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1등급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1등부터 19등까지가 보통 작년까지 기준으로 1등급 인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등수가 좀 더 늘어나겠죠. 1등부터 한 20등 이상까지가 1등급 예상 인원으로 본다면 그중에 많으면 80%까지가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집계되지 않아서 몇 명이 1등급 예상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기말고사까지 합해서 전체 인원의 비중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홈페이지 내일국어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 채널 내일국어 검색하시면 언제든 질의응답 가능하십니다. 현장 클리닉은 우리 수업이 시작되고 나면 2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1주는 클리닉이 따로 없고요. 2주부터는 현장 클리닉을 주중과 주말에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재원생의 경우에 한해서 안내드리고 있고요. 화면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월 4일, 5월 5일에는요. 언남고 친구들이 또 더 주목해야 될 수업이 있어요. 시조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말고사의 고전 시가가 고난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어 읽기부터 시조의 개념까지 요약하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재원생의 경우에는 교재비가 무료니까 조금 더 이 기회에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강은 좀 빨리 해요. 5월 9일, 5월 11일에 다원과 시대인재에서 개강을 하는데요. 빨리 개강한 만큼 뒷부분에 더 빨리 우리 복습하면서 최고 난도 문제 유형까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강을 빨리 해도 뒤에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국어를 맨 마지막에 보잖아요. 주말에 한 주 뜰 텐데 늘 그 주말에는 무료로 보강을 할 계획이니까요.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추가 보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7 플러스 1회고요. 3시간 30분 동안 좀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친구들 바짝 곁에서 꼼꼼하게 챙길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통해서 궁금증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일 국어나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